그러면 우리 이 활동지를 보고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갔다 올 때까지 공부하고 있어. 이러고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방금 수업을 마치고 막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막 말도 못하는 말이 나오죠. 아이는 어때요? 나 방금 숙제 다 하고 막 컴퓨터 켠 건데 어떤 마음일까요? 자,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봐주시고 또 엄마의 마음이 돼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 활동지에 모든 답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내 감정이 무엇인지 엄마한테 표현하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요.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또 어때요? 아이의 평상시의 행동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도 않고 있는데 매일매일 게임만 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는 바로 본 진 장면만 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들이 어떤 건지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기쁘다, 서운하다, 불편하다, 얄밉다, 만족스럽다. 이 말 중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써야 되는 말을 제가 숨겨놨어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삼삼이소. 네, 정답입니다. 감사미소. 네, 채화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많이 쓰고 살아요. 이래서 앞머리만 따가지고 감사미소 운동이다 해서 감사미소 운동, 언어 바꾸기 운동을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언어들이 많은 것을 다 알려주고 서로 엄마가 많이 써야 아이도 이 자기의 기분이 뭔지 마음의 상태를 갈래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빨간불이 들어온 성진이를 우리 여기에 성진이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진이가 이번에 회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감사해서 회장이 됐대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얘를 성진이로 들은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영광으로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내가 공부할 때에는 안 보고 억울하다, 짜증난다, 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까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어떤 표정이겠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가 엄마 나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생각들인데 아우 게임 중독이다. 나만 없으면 놀려고 해. 한두 번이 아니야. 동생하고 너무 달라. 형하고 너무 달라. 숙제하고 있으랬더니 커서 뭐가 되려고 엄마가 막 미래까지 예언하는 말들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많은 말들을 듣고 있으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 표현을 못하겠죠. 그래서 빨간불을 지나서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1차 감정을 읽는 거예요. 어떤 말, 행동이 있다. 잠깐 멈춰보고 내게 들어온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내가 처음 느끼는 감정들을 다 스티커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볼게요. 이렇게 빨간 데에다가 내 마음이 이래 쭉 엄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나를 데려왔나 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학교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엄마들하고 수업을 하면 우리 아이는 게임 중독이에요. 막 누워서도 게임해요. 수업을 안 해요. 막 이러고 엄마들도 또 따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성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 엄마라면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잠시 멈췄던 생각을 해서 적은 거를 자기 마음을 표현할 연습을 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어떻게 할까요? 성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1차 감정이 빠지고 나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때 나의 진짜 감정. 성진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나는 억울하구나. 수업을 다 듣고
바로 앉았는데 엄마가 나의 지금 앉아있는 행동만 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혼내니까 나 말하기 싫어.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런 걸 찾아내고 엄마는 아이에게 지금에 있는 행동을 보니 네가 과거에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랬을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고 아이에게 내가 안 좋은 말을 먼저 했구나. 이런 말들이 서로 감정들이 1차 감정에서 빠져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마다 또 형제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아이들이 했던 말들을 골라와 봤어요. 한번 누가 크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최영환 선생님이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심술맞게 써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엄마, 숙제 다 하고 방금 시작했어요. 응. 엄마는 왜 내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 아, 진짜 화나. 음. 동생은 게임에도 예뻐하면서 화가 엄청 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이렇게 그룹으로 하다 보면 저럴 때 저런 마음이 드는구나. 저 친구는 저런 마음이 드네. 나는 이렇게 봤는데 서로 상대의 마음들을 많이 보면서 배워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연습지에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했던 말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첫 번째 들어온 느낌을 저 포스트잇이나 수첩에 다 적어보고 그중에 진짜 내 마음에 이런 거 억울함이었는지 무조건 엄마는 왜 비교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게 하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를 다 찾은 다음에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에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 기분을 엄마한테 얘기할 때 1차 감정대로 하면 엄마는 맨날 나한테 그래 이렇게 화를 내면 엄마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너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감사 반응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연습하는 것을 제가 활동지를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 감정들이 빠지나요? 이렇게 묻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했던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됐던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가 이름은 알았는데 이름을 지웠어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주의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상황감사 수업을 하는데 그룹으로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1차 수업이 끝나고 2차로 그러면 우리가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된 것들을 가지고 그룹으로 사례들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중에 사례가 채택이 된 거예요. 우리 종우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로 감정이 아주 많이 상해 있어서 속상한 걸 털어놨어요. 그림이 크게 안 보이지만 어떠한 일이냐면 길을 걸어가는데 채 누구누구가 돌을 던진 것이 내 머리에 맞았대요. 그것은 우리 종우의 생각이에요. 종우는 그 친구가 돌을 던졌다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스티커에 종우가 막 감정이 있었던 거, 야, 걔는 왜 그래? 이렇게 모든 감정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러면 종우의 마음을 위로해주자 이렇게 해서 위로의 말들을 스티커에 써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야, 그나마 작은 돌멩이에 맞아서 큰 상처가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또 이렇게 써줬어요. 눈에 맞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야, 종우야. 있는 그대로 봤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속상하다고 하는데 종우야 힘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종우가 더 이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는 사과를 안 하고 간 진호에게 서운했겠구나 하고 스티커에 써놔준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야 머리에 구멍 안 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 걱정된다. 지금은 괜찮은 거지? 다투지 않은 너 참 멋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걸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종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 써준 말 중에 이 두 가지
보고 저는 일주일 내내 화가 난 것이 왜 화가 났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해준 스티커를 보니 제 감정이 하나가 쑥 빠졌어요. 이러니 또 하나의 감정은 또 이 친구가 이걸 쓴 스티커를 보니까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참고 있었던 것이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알아주니까 아, 그 감정이 완전 빠져서 저 위로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감정이 쑥 빠졌을까요? 누구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이하영 선생님이 한번 예, 발표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힘든 분이 손들 분이 안 계신가요? 예. 힘든 분이 안 계셔서요. 아, 정말요? 한번 맞춰봐 주세요. 예. 어떤 이야기, 이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 중에 두 가지 이야기의 스티커를 보고 우리 종우는 감정이, 속상했던 감정이 쑥 꺼졌다고 해요. 그게 어떤 말이었을까요? 힘든 분이 사과를 안 하고 간 진호에게 서운했겠구나. 아, 사과를 안 하고 간 진호에게 서운했겠구나. 서운했겠구나. 걱정된다. 지금은 괜찮은 거지? 다투지 않은 너 참 멋져. 네, 두 맞나 마리를 한번 했어요. 볼까요? 네. 예, 종우는 위에 6가지 친구들이 위로해준 말 중에 2가지의 스티커를 보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속상했던 감정이 쑥 빠졌다고 합니다. 마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났으면 제가 이 사례를 안 가져왔겠죠. 그랬더니 이 사례를 듣고 발표하는 걸 듣고 그렇게 도를 했던 친구가 나와서 선생님 저 할 얘기 있어요 이러더니 종우야 미안해 나는 발로 차고 이렇게 작은 돌을 던진 것이 너한테 던진 게 아니야. 이 친구는 돌로 발로 이렇게 차는데 작은 돌이 날아갔대요. 그래서 너에게 맞은 줄을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못했어.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으니 너무 고마워.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둘이 친구가 서로 안고 화해까지 가는 것에 수업이 막 훈훈하게 끝나서 선생님이 이 사례를 쓸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이 사례를 씁니다. 어때요? 이렇게 상황 감사를 스티커에 내 감정을 적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감정대로 그 친구에게 맞는 위로의 말, 좋은 말들을 표현을 해주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쑥 감정이 빠지는 것을 보였죠.